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8번째 소단원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떠나가는 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김영랑 시인과 박영철 시인인데요. 이 두 시인은 시문학파에서 활동한 시인들입니다. 시문학파 시인들의 작품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문학파에 대해서는 이따 수업을 마칠 때쯤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172쪽을 보시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거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모란은 뭡니까? 모란은 바로 시적 화자의 소망입니다.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 봄,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다시 말하면 왜?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 모란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1행과 2행을 보면요, 모란이 피기를 뭐한다?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시적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죠? 모란을 기다리는데 그 모란이 뚝 떨어졌으니까. 시적 화자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 화자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성한다. 시각적으로 형성한다는 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을.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봄을 여윈 서름. 이 시적 화자에게 봄을 여윈 서름은 뭡니까? 뭐라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굉장히 슬픈 마음, 마이너스인 감정이 드러나죠? 그 봄을 여윈 서름, 삶의 보람, 그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슬픔이죠. 삶의 보람을 잃은 슬픔이다. 굉장히 큰 상실감이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모란이 피니까요. 근데 모란이 떨어졌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무덥던 날, 모란을 잃은 강한 슬픔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에요. 이 시적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5월 어느 날인데 덥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적 화자는 더워서 꽃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너무 더우니까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서운케 무너졌느니. 보람, 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 이 보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모란의 의미.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 보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란을 기다리는 이유, 그것 때문에 봄을 기다리고 그 모란이 피면 나에게 보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다. 보람이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아직 5월인데 내 한 해는 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모란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시적 화자에게는 모란이 소망의 대상이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의 대상인지 알겠죠?
얼마나 슬픈가 보니까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360날, 360일을 뭐 한다고요? 모란을 못 봐서 운다 이거죠. 그건 쉽게 말하자면, 이 계산대로 말하자면 5일만 모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모란을 잃은 슬픔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한 거예요. 모란을 잃은 슬픔이죠. 잃은 깊은 슬픔이다. 상실감이겠죠. 그만큼 360날 1년 내내 모란을 뭐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행에서 10행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모란이 지고 난 후에 뭐예요?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 중요하죠. 우리 많이 배운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이죠. 그럼 이것이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라는 거냐? 희망과 슬픔이 교차되는 상황. 왜 희망과 슬픔이죠? 희망은 뭐예요? 모란을 볼 수 있으니까 희망이죠. 하지만 모란을 보는 순간 곧 모란이 질 거기 때문에 또 나는 기다려야 된다. 슬픔이 밀려오는 거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의 양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 왜? 모란을 만나기 때문에 기쁘지만 곧 모란이 질 것이기 때문에, 봄이 끝나면 모란도 끝나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모란이 피기를 뭐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첫 번째를 보시면요, 1, 2행과 마지막 11, 12행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변형적 수미상관이다라는 거예요. 변형적 수미상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수미상관의 의미 배웠었죠?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며 시적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요,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란이 피기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두 번째,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떠나간다라 그랬어요. 떠나간다라는 건 뭔가 이별을 의미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떠나가는 배. 나두야 간다. 근데 나두야 간다라고 했는데 띄어쓰기를 했죠. 이 띄어쓰기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가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요, 망설임, 아쉬움, 섭섭함, 이런 감정을 뭐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눈물로야 보낼 거냐?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에요. 눈물로만 보낼 수 없다 이 소리죠. 나두야 가련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려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연 가볼게요. 아늑한 이 항군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손쉽게 버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서리적 표현이에요. 이 항구인들, 이 소리야.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 버릴 거냐?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좀 의미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라는
마음,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지금 서류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아늑하다.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안개같이 물 어린 눈, 눈에 물이 어려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슬픔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 왜요? 떠나기 때문에.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맷뿌리 모양. 맷뿌리 모양. 이게 국토의 모습이죠. 떠나는 조국의 국토.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름살도 눈에 익었다, 정들었다 이 소리죠.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지금 시기는 일제강점하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하에 국토와 동포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적 화자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눈물로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떠나면서도 이 항구인들, 이 조국의 국토를 잊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잊을 수 없다.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3년 가보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쫓겨가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쫓겨가는 거죠. 어쩔 수밖에 없이 떠나는 거죠. 이게 화자의 처지예요. 쫓겨가는 마음이들 무엇 다를 거냐?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죠.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회방을 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앞 대일 언덕. 이것이 뭡니까? 정착지.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목표. 지향하는 목표.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마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서리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상황은 어떤 상황? 절망적 상황이에요. 내가 정착할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는 처지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라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앞에랑 똑같죠? 이거 수미상관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4연에서 똑같이 나옴으로써 수미상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4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결국 화자의 처지와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시를 배웠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 자, 모라니 피기까지는부터 보도록 하죠. 모라니 피기까지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유미적, 상징적, 낭만적이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특징은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역설적 표현, 역설법,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라는 거죠. 왜 찬란하냐? 봄이기 때문에. 모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슬프냐? 곧 모란이 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 봄에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은 찬란한 슬픔이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보시면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인, 떠나가는 배, 성격은 의지적, 서정적, 낭만적, 주제는 조국을 떠나는 유랑민의 비애, 특징은 수미상관 구조, 그리고 서리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징, 표현법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시어의 의미 1등분부터 정리해보죠.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
시적 화자의 소망의 대상, 봄은 보람이 피는 계절, 360날,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죠. 보람은 모란을 보는 기쁨, 소망을 이룬 보람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시의 구조는 봄을 기다리고 봄을 잃어버리고 봄을 기다리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꽃이 지는 것은 영원한 사라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재생하며 이것이 곧 삶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의 의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수식받는 말과 수식하는 말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순, 형용, 즉 역설적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봄은 모란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의 떠나가는 배 띄어쓰기 효과 나두야 간다에서 나두야를 의도적으로 띄었었는데 시적 화자의 의지를 느끼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싶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문학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학파 1920년대 그 중반에 확산된 카프의 목적 의식이 치우친 문학에 반대하여 일제 정치적 사회적 관념을 떠나 섬세한 언어 조탁과 서정의 세계를 탐닉하는 순수시를 추구했어요. 1930년대 활발하게 이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활발하게 한 어떤 그 문학 동인들이에요. 이들은 뭐를 반대했냐면요,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문학을 반대했어요. 그냥 문학은 문학으로서 어떤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섬세한 언어 조탁, 서정 세계의 탐닉, 서정이라는 건 개인의 감정이 어떤 자신의 마음속 상태를 탐닉하는 탐구하는 순수시를 추구했다. 순수한 서정의 세계와 신선한 비유, 이미지를 통해 현대시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만 현실을 외면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언어적 기교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것은 결국 그 시대 문학의 흐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 두 편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떠나가는 배를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